일종의 글라이더 폭탄을 개발했습니다. 무선 조종인데요. 레이저를 쏘면은 레이저가 반사되잖아요. 그 반사된 레이저를 폭탄이 쫓아가는 거고요. 그 목표의 GPS 좌표를 입력하면은 폭탄이 알아서 그쪽으로 날아가주는. GPS 방해 전파를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방해는 됩니다. 잘 쓰고 있어요. 심지어 너무 좋다고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게 바로 아주 대표적인 GPS 유도식 폭탄이에요. 이거는 원래 그 기존의 어떤 유도가 안 되는 폭탄에 어떤 키트 형식으로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 장치와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폭탄 몸통만 쓰고 뒤에 꼬리하고 머리는 바꾸는 거죠. 멍청한 폭탄. 그래가지고 투하를 하면은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목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뭐 오차 범위가 몇 미터인데 워낙 폭탄이 항공폭탄이란 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오차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폭탄 몸통은 재고로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일반 폭탄을 개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하나에 수천만 원 정도니까 유도무기총 굉장히 싼 거죠. 일단 재민 기술 자체는 있어요. 특히 GPS니까 GPS 방해 전파를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방해는 됩니다. 근데 JDAM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비책으로 관성항법 장치를 넣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GPS 전파가 끊어져도 원래 있던 좌표로 날아는 가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차가 좀 벌어지긴 해도 뭐 아예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요. KGGB는 뭐 가성비가 뛰어난 유도폭탄이죠. 정확도 자체는 이미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됐고요. 파괴력은 500파운드, 그러니까 225kg급이니까 나쁘지 않죠. 보통 JDAM 같은 경우는 조종석에 있는 계기판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거는 조종석에 있는 계기판이 아니라 그 조종사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그 태블릿으로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이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처음부터 제이뎀을 달 수 있게 만든 기체가 아니면은 개조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설비를 추가를 해야 돼요. 실제로 KF-16도 원래 그 제이뎀 운용기 능력이 없었다가 개조를 했고요. 그런데 KGB는 개조 없이 쉽게 해서 프로펠러 전투기도 폭탄만 달 수 있으면 그거 KGB를 그냥 달아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미 어디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수출해서 실전에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30년 가까이 기라성 같은 외국 총기 회사에 이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쌓은 내공으로 이제 우리 군의 차세대 명품 총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짧은 영상 보시고 그 주인공들 만나보시겠습니다. 3년 동안 12,000정의 아랍에미리트 군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비군 개인 화기를 한국에서 수입한다는 총기 제조 능력이 갖췄기 때문에 한번 국내 시장도 진출해야겠다. 저는 대한민국의 명품 소총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거대한 그 자본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중소방산업체들의 귀감이 아닐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세계 총기 시장의 숨은 강자, 다산기공의 관계자들 모시고 국산 총기 개발과 수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다산기공의 김병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반갑습니다. 저 김병학입니다. 역시 다산기공에서 일하시는 정창식 상무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창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TV 뉴스보드팀의 윤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갖고 다산기공에 관련된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윤 기자님. 이 다산기공은 총기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회사인데요. 윤 기자님이 뭐 여러 차례 취재를 좀 해보신 걸 좀 알고 있는데 그 취재해본 결과 다산기공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산기공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완성 총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그 다산기공을 처음 방문한 시점이 2015년 9월 경이었는데요. 대표님을 포함해서 주요 관계자 분들께서는 국내 소총 납품에 대해서는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국내 군 총기 시장은 국내 대기업이 전량 납품을 하고 있었고 그만큼 벽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2016년 8월 한국군의 총기류를 제조, 공급하는 한국의 방산기업으로 방위사업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방문 당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총기 불모지인 국내에서 과연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셨는지 이 부분이었는데요. 1992년 회사를 설립하고 총기 제작 업체로 이름이 알려지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인고
하시면서 보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방아쇠와 놀이쇠, 뭉치 등 작은 부품 가공에서부터 조금씩 몸집을 불려나갔고요. 그 후로 후발주자이지만 미국을 시작해서 해외 유명 총기 메이커의 OEM 방식, 즉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각종 소총들을 수출을 해왔고, 이렇게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그 관계자분들의 말씀에 정말 그 대한민국 방위산업 초창기를 보는 듯한 그런 나름대로 또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곳저곳 그 업체 대표님을 뵈면은 다들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특징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 다산기공 대표님을 보면 국내 그 총기 회사의 그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옆집 아저씨 같은 그 부드러운 친근한 인상을 갖고 계신데, 이처럼 그 정직하게 한 우물만 판 결과 지금의 이런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국은 무기총포 불모지라는 해외 바이어들의 선입견도 상당히 사라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미국 총기 제작사들이 다산기공이 제작한 총열을 사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AR 그리고 AK 소총 등 완제품 소총을 제작하는 능력도 미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윤현수 기자님 굉장히 객관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좀 잘해주시는데, 다산기공 뭐 시작부터 굉장히 칭찬으로 좀 일색을 좀 주시는데요. 김병학 대표님, 이제 다산기공이 벌써 30년 가까운 역사를 이제 자랑하고 있는 이제 중견 이제 기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창업 후 상당 기간 해외 수출에만 주력을 했다고 하는데 회사의 역사를 조금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방금 그 윤 기자님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보충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1992년도에 엽총 부품을 생산 기반으로 해서 초기 7명으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권총 부품과 소총 부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2013년도에는 그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에 총기 공장을 제가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기 공장은 한국 국적으로서는 제가 아마 처음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2014년도에는 저희 회사 직원이 350명, 저희들이 350명으로 일자리 창출이 됐고요. 또 매출액도 500억으로 이렇게 매출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해인 2015년도에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총 제조허가를 취득하였고 완성총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인 2016년도에는 기술력과 보유 장비, 총기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그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으면서 처음으로 그 UAE에 그 완성총 4,000정을 수출하는 또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동안 저희 다산기공은 창업 이래로 꾸준히 투자하여 현재 그 3종의 권총과 7종의 소총, 스나이퍼 등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그 새로운 그 시장에서 선호하는 그 기관총과 새로운 총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산기공은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개발에 집중하였으며 최고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총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산기공이 국내 방산업체로 지정된 것이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2016년 8월입니다. 창업 후 대략 한 2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셈이죠. 애초에 해외 시장에만 주력하시려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국내 시장에 도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도전해서 이렇게 방산업체로 들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방산업체가 진입하기 전에는 그 국내 방산에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는 해외 시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제 국내도 저희들이 총기 제조 능력이 갖췄기 때문에 한번 국내 시장도 진출해야겠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완성총 제조 허가를 득하면서 그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산기공은 이제 완성총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아주 쉽게 그 진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완전 품질 좋은 완성총을. 자, 그런 것은 그동안 다산기공의 창사 이래로 세계 유명 총기 회사들과 20년 이상을 권총과 소총 부품을 거래하면서 가격, 품질, 납기 등에서 다른 회사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총기에 대한 많은 기술과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좋은 품질의 완성총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2015년도에 경찰청과 방사청으로부터 완성총 제조허가를 득하였고, 완성총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만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방위 산업에도 뛰어들게 된 계기 중에는 제 개인적인 열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열정은 참 제가 한국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총이 없어서 일본한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또 구한말에도 역시나 우리 총이 성능이 안 좋아서 역시 역사적으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총기를 생산하다 보니 해외의 많은 국가와 총기 회사를 방문하게 됐어요. 세계 유명한 회사를. 그래서 과거에 그 러시아에 있는 칼라시니코프를 한번 방문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보니 회사에 총기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기 박물관을 이렇게 쭉 제가 시간이 있어서 한번 면밀하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러시아의 총기 역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800년도에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총리가 우리가 좀 좋은 총을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국난이 온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총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런 좋은 총을 만들어서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을 무난히 극복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도 더 좋은 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 해외에만 총을 공급할 게 아니고 국내에도 좋은 총을 만들어서 국가 방위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열정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직원들이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이 총기 방산업체 대표로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명품 소총을 만들어 우리 군에 보급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신념과 사명감은 다산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김병학 대표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이 내용에서 임진왜란이나 구한말 시기 어떤 국군의 위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또 하나였던 것들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다산기공이 갖고 있는 이런 대표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어떤 명품 총기를 만들어내는데 또 근저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산은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전에요. 이미 이제 해외의 민수용 총기 시장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중견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산업체로서도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 정상무님께 좀 드려보는데요. 네. 이 업체의 입장에서 겪어보니까 이 민수 산업에 비해서요, 이 방위 산업이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시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와 민수 시장은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부족하거나 발전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이나 민수산업처럼 높은 품질, 정확한 납기, 경쟁 있는 생산원가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시장은 고객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주문이 오게 되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방위산업은 1년에 1회 정도 입찰해서 수주를 해야 생산이 가능하며요. 예.
실패 시에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총기 개발 프로젝트는요, 연구 개발 사업으로 군우 ROC 근간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방사청의 적합한 심사 과정에서 채택이 되어야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윤 기자님, 2016년도에 이 다산기공이 국내 방산업체로 지정된 것이 우리 방산업체 전체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다산기공은 2016년 8월에 한국군의 촌기류를 제조 공급하는 한국의 방산 기업으로 방위사업청에 의해 공식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원래 한국군의 총기류를 제조 공급하는 방산 기업은 S&T 모티브 한 곳이었는데 다산기공이 진출하면서 한 곳이 더 늘어난 건데요. 국내 총기 시장에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일물자 다업체 조달 제도 확대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보호 육성 위주로 펼쳐온 방산 정책이 지난 2008년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를 계기로 방향이 전환된 이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방산 물자는 복수의 업체를 지정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겁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일물자 다업체 제도를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호 육성을 할 것인가 또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전문가 토의도 지속됐던 부분인데요. 보호 육성의 장점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기술 습득으로 전문가 장인을 키울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무기 개발의 성과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잘못하면 독점으로 인한 방산 비리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반성을 해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쟁 체제의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착한 경쟁 그리고 나쁜 경쟁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에는 결과적으로 희비가 갈리는 그런 승과 패가 있기 마련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상당한 노하우 그리고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인 흠집 내기 또 상대를 끌어내리고 나만 살고자 하는 경쟁 그리고 기술과 품질 경쟁이 아니라 단가를 좀 상당히 낮춰서 입찰에 성공하는 저가 경쟁 등 애초에 방사청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180도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호 육성해야 할 부분은 또 보호 육성을 하고 또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경쟁을 하는 등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국내에서는 경쟁자일 수 있겠지만 또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또 모두가 대한민국 또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같은 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로 국내 총기 업체도 방사청과 함께 서로 함께 좀 윈윈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균형을 좀 잘 유지하면서 함께 발전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산 업체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화 계열화 폐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가 됐었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2016년에 이 다산기공의 이 총기류 국내 방산 업체에 같이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오히려 이 세계 시장을 겨냥해 봤었을 때 수출 경쟁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산기공이 자랑하는 총기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성상무님. 예. 이제 우리 청해 부대가 사용하는 총기도 이 다산기공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카81 소총으로 아랍에미리트 군의 제식 소총이기도 합니다. 카81 소총은 AK416 소총을 개발한 핵심 인력이 카라카사로 그대로 넘어와서요. 예. 추가 개발한 성공한 명품 소총입니다. 카816 소총은 구경 5.56mm, 무게 3g, 악적 권하에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요. 소스트리크 방식이 가스흡, 피스톤 작동 방식이며 개머리 등 사용에 의한 최적의 소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기공은 2015년에 카라카스의 아주 엄격한 총기 품질 기준을 만족시켜 카816 소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라이센스 계약에 의거 다산은 100% 생산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 동안 12,000정의 아랍에미리트 군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품도 1,000만 불 이상의 수주 및 납품을 하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を바탕으로 2018년 처음으로 해군 특수작전단의 완성 총기인 다산의 카816을 계약하여 2019년에 납품해서 국방예우 최전선인 청해부대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군 특수전단은 해외 구입 총기보다 높은 신뢰성, 성능을 보여주는 다산의 카816을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하여 그로 인한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청해 부대의 카816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이 다산이 생산하는 총기가 무척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요즘 총기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DSAR 15PC라는 모델이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인기가 높다는데요. 이 어떤 총기이고 개발 과정부터 특징까지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김 대표님 좀 설명 좀 주시죠. 예, 저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명품 소총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DSAR 15PC가 저는 세계적인 명품 소총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명품 소총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만들게 됐느냐. 자, 그걸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개발한 총들이 권총이 약 3정이고 구경도 다양하고 모델도 다양한 7종의 소총을 우리는 이미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청해 부대에 납품했던 그런 카816도 카816도 세계 명품 소총입니다. 그런 것을 다량으로 만드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술적인 걸 토대로 해서 우리 다산의 연구진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현존하는 최상의 총기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DSAR 15PC의 소총을 자랑을 하자면은 내구성이 뛰어난 햄마 포징 총열을 탑재하고 가스 피스톤 작동 방식으로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지속적인 사격이 가능한 총입니다. 또한 12,000발 사격 이후에도 10cm 이내의 탄착공을 보장하는 소총입니다. 또 총은 반동이 쩌가됩니다. 그래서 사격 시 반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완주 장치가 견착 부위에 있어 사수의 피로도가 적고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는 총입니다. 세계 유명 총기 회사의 어떤 총기보다도 DSAR 15PC 소총은 우수하며 저희들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세계 소총 역사를 이끌어온 최강 라이벌. 구소련군 하사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2차 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AK-47. 미국 항공기 회사 직원 유진 스토너가 6.25 전쟁 후 연사성이 뛰어난 소총을 원하는 미군의 요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AR-15. 냉전 시대 각각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주력 소총으로 맹활약했고 오늘날까지 다양한 개량형으로 진화하며 현대 총기 발달사를 이끌어온 양대 산맥이다. 그런데 러시아도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에 AK-47과 AR-15 양대 계열의 총기류를 모두 제작해 전 세계로 수출하는 회사가 있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곳은 전라북도의 한 산업단지. 일단 크다. 게다가 내부까지 밝고 깨끗하다. 그런데 총은 어디에서 만드는 걸까? 당장 궁금하고 보고 싶은 것부터 해결하자.
정말 이 회사에서 AK-47 시리즈와 AR-15 시리즈를 모두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뿐인데 각종 권총은 물론 돌격소총, 산탄총, 기관단총, 거기에 보기만 해도 스나이퍼처럼 숨을 멈추게 하는 저격용 총까지. 이게 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란다.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총이 AK-47인지 자타공인 총기류 박사라는 이 회사의 개발 본부장에게 직접 물어봤다. AK-47 그 우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AK-47의 기본 모델입니다. 저희들 이 총 다 생산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1947년 첫 등장 이래 어림잡아 1억 정 이상 생산됐다는 AK-47의 개량형 DAK-47. 이 회사가 우리 군은 사용할 리 없는 구소련제 소총을 생산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출을 하기 위해서다.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총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 총에서 개조시킨 폴리머 타입의 AK-47P가 일부 국가에 지금 한 2만 정 이상 그저께 수출해서 완료했습니다. AK-47은 돌격용 소총답게 별도의 부착물 없이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러나 장거리 조준이 힘들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총기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피카티니 레일을 설치해 조준경을 달면 멀리까지 세밀하게 조준이 가능한 막강 AK-47로 거듭나는 것이다. 2020년 봄 핀란드 국방부는 예비군에게 지급할 개인 화기를 한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한다. 핀란드가 새로운 훈련용 소총으로 한국의 다산기공이 만든 AK-47의 개량형 모델인 MPK 소총을 선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AR-15 계열은 어떨까? 이번엔 그냥 눈으로만 보는 대신 사격장으로 이동했다. 다산기공이 자랑하는 AR-15 계열의 개량형 DSAR-15P의 시범 사격. 멋지다. 그리고 소리가 엄청나다. 하지만 총을 총소리만으로 평가할 순 없다. 해병대 출신의 PD가 직접 사선에 섰다. 적잖이 긴장되지만 견착 위치까지 확실히 확인하고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 해병대 복무 시절 K2와 K1으로 사격 훈련을 했던 PD. 과연 DSAR-15P를 쏘아본 소감은 어떨까? 반동은 우선 제가 쐈던 그 K2나 K1보다는 되게 적었던 건 확실하고요. 일단 이 조준경에서 빨간 그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조준하기도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PD가 감탄에 맞이하는 조준경과 표적 지시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 DSAR-15P는 가스 피스톤 방식에 최적화된 완충 장치를 설치해 반동이 적고 명중률은 높다. 현재 전 세계 특수전용 소총 시장에선 독일의 HK416과 아랍에미리트의 카816 등이 강자로 분류된다. 이 두 소총과 맞설 다크호스로 떠오른 신의 모델이 바로 다산기공의 DSAR-15P다. 세 가지 총기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 AR-15 계열인 돌격소총 M4의 개량형이라는 점. 말하자면 DSAR-15P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소총명가 AR-15 가문의 최신형 모델인 것이다. 최고 고객이 많은 쪽이 이제 미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 오만,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유럽 쪽에는 이제 터키라든가, 그다음에 핀란드, 폴란드 이런 국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등 해가지고 저희들 약 한 10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산기공은 한마디로 수출 기업이다. 권총, 돌격소총, 기관단총, 저격용 소총 등 그야말로 총기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다양한 종류를 제작하고 있으며 기존 모델뿐 아니라 자사 개발품으로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군수시장에만 매달리지 않고 민수시장 판매량도 탄탄해서 매출 전망도 안정적이다. 네, 지금 뭐
대량은 아니지만 소량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현장도 지금 24시간 풀로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성총 업체로 시작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총 업체로 저희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총은 이제 지금 15피서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라이선스 생산하고는 카816이 있고요. 매출액 500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총기 메이커 못지않은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완성 총기 시장에 뛰어들자마자 연타석 홈런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스타트가 이제 부품 회사였기 때문에 슬라이드, 배럴 저희들이 인정받는 게 총열입니다. 슬라이드, 배럴, 그다음에 프레임,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금은 이제 볼트서부터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처음엔 세계적인 총기 회사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완성 총기를 공급했다. 그 과정에서 AK-47과 AR-15를 비롯한 네로라 하는 명품 총기들의 구조와 핵심 기술을 익히고 부품 하나하나를 자신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국산화율을 높여갔다. 그 결과물로 군수와 민수,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성능 검증을 받으며 드디어 자체 브랜드로 완성총 공급에 나선다. 완성총은 아직은 이제 그 걸음마 단계라고 보실 수 있지만 생산량이나 수출 규모를 보시면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은 시장이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 투자와 개발을 멈추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발전을 위한 투자는 연구개발에서 시작된다. 현재는 저희가 2020년도에 신규 개발품을 지금 출시하려고 신규 피스톨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운 총기 개발에는 2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다산기공은 모두 3곳의 공장에서 제조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품질 관리의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다. 제1공장에서는 정밀 주조 방식으로 부품을 생산한다. 직접 세라믹으로 거푸집을 만들고 알루미늄 합금을 녹인 쇳물을 부어 주물품을 만든다. 커다란 수조가 설치된 제2공장에선 총열 내부 크롬 도금과 도색 작업이 진행된다. 겉으로는 색만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이곳에서 진행하는 도금과 도색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총기의 내구성이 좌우된다. 가장 최근에 준공한 본사 공장에선 총기 부품과 완제품 생산이 진행된다. 본사 공장을 대표하는 설비는 바로 머시닝 센터다. 다산기공은 다양한 총기류에 필요한 부품들을 원활히 생산하기 위해 약 600억 원을 투자해 무려 170여 대의 머시닝 센터를 설치했다. 이렇게 제작된 부품은 조립에 들어가기 전 세밀한 검사를 거친다. 1000분의 몇 미리 단위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사람 머리카락의 굵기는 평균 0.1mm 정도. 이 방에서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오차까지 잡아낼 수 있다. 설계와 부품 가공은 물론 오차 검수까지 컴퓨터와 기계를 이용해 진행하지만 마지막 과정인 조립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라이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30개에서 40개 정도. 좀 총마다 조금씩 부품이 좀 틀려서 그렇긴 하지만은 한 130개에서 40개 정도. 2mm의 핀까지 능숙하게 다루는 장인들이 조립한 총기는 다양한 테스트를 거친 후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DSAR-15PC 소총이 이제 우리 군의 차기 특수전용 기관 단총의 우선 협상 대상 총기로 이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최근까지 소식을 조금 우리 윤 기자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방위사업청이 지난 6월 23일 그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 단총 구매 사업 1형이 체계 개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다산기공을 선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선정된 총기는 다산기공의 신형 기관 단총인 DSAR-15PC입니다. DSAR-15PC는 K계열 국산 총기류 생산업체로 유명한 S&T 모티브의 신형 기관 단총 STC-16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선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의 추가 개발 기간과 1년여간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이르면 오는 2024년 후반기부터 실전 배치되고 체계 개발을 위해서 38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육군 특전사의 세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함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 전투원의 전투복과 방호장비, 소총 등을 강화해 생존성과 전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육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차기 기관 단총은 특전사 외에도 해공군과 해병대 특수부대, 일부 육군 특공여단, 연대 등에도 단계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와 함께 방사청은 DSAR-15PC 본격 도입에 앞서서 1,700정의 신형 기관 단총을 도입하는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 단총 구매 사업 2형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 단총 1형 사업처럼 DSAR-15PC와 STC-16이 현재 경합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기종이 결정이 되면 이르면 내년 후반기부터 특전사 일부 부대 보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품질 경쟁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명소총이 탄생되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제가 달기 자부심이 막 생기는데요. 이 전투기나 잠수함처럼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무기 체계 시장도 중요하겠지만요. 왠지 이 총기류야말로 방위 산업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의 시장도 크고 또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만들거나 개발한 총기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오늘 두 분은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못 여쭤보겠고요. 우리 이제 윤 기자님께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좀 듣겠습니다. 네, 우선 국내 총기 업체 중에서 S&T 모티브는 1970년대부터 육군 조병창과 대우정밀을 거치면서 K1과 K2, K3 등 K계열 기관 단총과 소총, 기관총, 권총 등을 생산해 온 업체로 40여 년 이상의 총기 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육군 특전사 부대원들의 주력 화기인 국산 K1A 기관단총은 1980년대 초반 이후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수부대뿐만 아니라 기갑병과 통신병, 지휘관들에게도 지급이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8만 정이 생산됐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피지와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세네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국 등에도 수출한 성과가 있습니다. 반면 다산기공은 해외 유명 총기 메이커의 주문자 상표 부착, OEM 방식으로 각종 소총을 수출해 오면서 성과를 인정받아온 곳인데요. 사업 초기에는 무기와 총포, 불모지 나라의 영세업체라는 해외 바이어들의 또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작은 부품에서 큰 부품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일 처리를 또 한 덕분에 2000년 중후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한국은 무기총포 불모지라는 그런 바이어들의 선입견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많은 미국 총기 제작사들이 또 다산기공에 제작한 총료를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만큼 또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 핀란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예비군 개인 화기를 한국에서 수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체가 바로 다산기공이었는데요. 핀란드군에 납품하는 총기가 MPK라는 소총입니다. 이 총기는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AK 소총의 현대화 버전인데 이런 예비군용으로 납품을 또 실적을 올리면서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업체의 완성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면서 기술을 차근차근 축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자신의 제품으로 재창조해낸 그런 방식으로 일궈낸 우리 다산기공의 사업 확장은 거대한 자본 그리고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중소방산업체들의 귀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인정받는 게 청열입니다.
최고 중요한 거는 좋은 청열이라는 것은 이제 내식성, 내 마모성이 좋아야 되겠죠. 내부 단면을 저희가 그 와이어 커팅해서 보여드리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선이고, 공법 중에서 총열 만드는 공법이 한 3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셨듯이 버튼 타입으로 소송 변형시켜서 하는 가공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브로치 타입으로 절삭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햄머 포징의 방법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맞춰진 이 맨드릴을 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이게 삽입이 되면 두들기면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형태로. 두들기면 뭐가 변하는 건가요? 두들기면 커졌던 구멍이 좁아지면서 강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현 제품에서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두들기면서 일부는 이제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내경은 좁아지는 아주 치밀한 조직, 정밀하고 치밀한 조직으로 바뀝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민수시장에서는 뭐 6,000발 정도만 보면 되는데요. 저희는 군수시장을 생각하고 있으면 거의 2만 발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이제 한 가지 질문만 조금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 방산업계에서 이 중소기업에 거는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방 벤처들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다산계공처럼 30년 경력의 중견업체로서 우리 방산의 새싹들에게 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당부들, 또 교훈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우리 미래 이제 산업들이죠, 벤처니까요. 우리 한국의 미래 국방의 방향을 짊어질 미래 산업들한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이제 고객인 대한민국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과 정확한 납품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추구하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해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국군이 필요한 방사품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 방향성에 부합되는 제품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최종 고객인 한국군에게 신뢰를 줘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방산품을 제조하며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다할 수 있는 사명감 또한 있어야겠습니다. 그 준비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방산 진입을 생각하신다면 아이템, 조직, 시설, 기술, 인원 등에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유행수는 없습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